어느 날 밤, 나는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을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소문이 돌기 마련이었다.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괴담 중 하나가 떠올랐다. 그 소문은 몇십 년 전 마을 끝자락의 폐가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외할머니 집에서 몇 걸음만 걸어 나가면 마주치는 그 폐가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보였다. 집은 완전히 버려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다. 소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한 가족이 그곳에 살았었고 어느 날 밤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족 모두가 사라졌다.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후로 가끔 그 집에서 불빛이 보이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무언가에 끌린 듯 그 폐가를 방문해보기로 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 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폐가로 향했다. 어둠 속에 서서히 그 집의 모양이 드러났을 때 알 수 없는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다. 담력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나는 천천히 폐가의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발걸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곧 나는 거실에 들어섰고 그곳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가족들은 무표정하면서도 왠지 모를 그리움이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때 어디선가 앙상한 손길이 내 어깨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매번 그 집의 가족들이 나타났고 그들의 비밀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듯했다. 그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마을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집 가족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을과 얽힌 과거에 비밀에 휘말렸다는 것이었다. 그 집터는 예로부터 여러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진 장소였고 그 가족은 사실 마을의 오래된 원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결국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컬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집을 정화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오래된 유품을 모아 마을의 사당에 바치고 가족을 위한 작은 제사를 지냈다. 그 후로 더 이상 그 곳에서 소문이 돌지 않았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움을 되찾았다. 하지만 가끔 나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가족의 모습을 다시 보곤 한다.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마을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외딴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다. 이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고 주민들은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는 애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 여름밤 마을 중앙에 서 있는 오래된 우물가에서 첫 번째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 중 한 명인 노파 김씨가 우물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깊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곧바로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주민 박씨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 그는 겁에 질려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주민들에게 그날 밤에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두 번째 목격자까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우려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밤에는 가급적이면 우물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도시에서 한 젊은 커플이 여행차 방문했다. 그들은 한 주택을 빌려 머물며 시골의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남자는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홀로 산책을 나섰다. 산책 도중 그는 오래된 우물가에 멈춰섰고 갑자기 무언가에 이끌리듯 우물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 순간 거무스름한 물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그를 응시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고 한다. 놀란 그는 뒤로 물러섰지만 스스로의 몸이 이상하게도 무겁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체불명의 존재는 점점 더 다가왔고 그는 강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여자친구는 걱정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무리를 지어 마을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우물가에서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씌인 듯했고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에도 처음에는 반응하지 못했다. 정신이 돌아온 후 그는 두 눈이 멍한 상태로 주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 우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과거 마을 기록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오래전 이 우물은 한 비극적 사건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 당시 몇몇 주민들이 심한 갈등 끝에 이곳에 스스로 몸을 던진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사후에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물 주변을 맴돌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하려 한다는 전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 공포와 경외감을 동시에 품고 매년 한 차례씩 마을 정화제를 지내며 그들의 영혼을 기리는 의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상한 일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남자와 여자친구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 그 후로도 가끔씩 우물가 근처를 지나는 이들은 차가운 바람이 불면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이 일을 경험했던 것은 대학 시절 여름방학 때였다.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고 목적지는 강원도의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는데 그곳은 우리가 묵을 곳으로 정해져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한옥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주인은 노부부였고 우리에게 조심스럽지만 반가운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한옥은 전형적인 한국식 건축 양식으로 고요하면서도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특히 한옥 뒤쪽에 있는 작은 숲은 해가 저물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어서 더욱 무서운 느낌을 주었다. 첫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여행에 신이 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주인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밤새 밖에 나가지 마세요. 특히 숲속으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도 진지했고 우리 모두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친구 중 한 명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왜 그러죠?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들 해요. 그 여자는 돌아오지 못한 자를 찾고 있다고 하죠. 할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 이야기가 점점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와 친구들은 결국 할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술 기운을 빌려 호기심에 그만한 밤중에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숲은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뭔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주위의 소음이 사라져갔다. 그때 정말로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친구들 역시 그 소리를 들었는지 표정이 창백해졌다. 우린 신속히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발길을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출구는커녕 들어왔던 길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달려도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뒤에서 뭔가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등골이 오싹해진 나는 뒤돌아볼 용기도 내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내달렸다. 흐느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한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친구가 그를 부축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깨어나지 못했다.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 순간 어디선가 집주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눈을 감고 내 이름을 3번 불러.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되뇌이며 할아버지의 말대로 눈을 감고 각각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한옥의 마당에 서 있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를 맞이했다. 숲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무언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숲에는 몇십 년 전 실제로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종종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숲 근처로는 가지 않게 되었다.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내 머릿속을 떠돌며 묘한 공포를 여성의 흐느낌과 함께 남기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공포 썰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는 완전히 창작된 것이며 실제와는 무관합니다.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골 마을로 캠핑을 떠났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자동차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오가는 지역으로 유명한데 오싹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한번 경험해보자는 의미에서 떠난 여행이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치고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 밤늦게까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저녁 공기는 상쾌했지만 산속이라 그런지 조금씩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자동차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그 썰에 따르면 오래전 그 마을에서 밤길을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절벽에서 떨어져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이면 그 도로에서 혼자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와 함께 어렴풋이 보이는 불빛을 목격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그 자동차는 항상 같은 시간에 마을 입구를 지나 산 쪽으로 달려갔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서늘해진다는 소문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우리의 주위는 어느새 깜깜한 어둠과 고요함으로 둘러싸였다. 그리고 정적을 깨우듯이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차가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도로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움직이는 차나 빛은 보이지 않았다.
역시 소문은 헛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조금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 즉 불확실한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었으므로 침착하게 반응하기로 했다. 도로 쪽으로 더 나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차 안에 두고 온손전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오른쪽에 주차해둔 차로 향하는 순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손전등을 꺼내려고 차 문을 열었을 때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더니 갑자기 화면이 불길하게 깜박이기 시작했다. 그런 후에 화면에는 무서운 경고 메시지가 떴다. 당신은 그만 가세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곧 침착을 되찾고 메시지를 삭제하려 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며 차의 조명이 깜박였다.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크게 당황했지만 이미 늦은 밤이라 그냥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서 불꽃 옆에 모여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엔진 소리도 멀어졌고 우린 피곤함에 지쳐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잠이 바로 오지 않아 뒤척이면서도 낱낱이 주위를 경계했으나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짐을 챙겨 마을로 내려가 자초지종을 물어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꼼꼼히 듣고 나더니 멋쩍게 웃으며 그런 썰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노인은 진지한 얼굴로 우리에게 말했다. 밤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특히 산에는 마음 아픈 영혼들이 많다고들 하지. 자네들처럼 무사히 돌아가면 다행이야. 우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경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건 후로도 그 마을은 가끔 여행자들 사이에서 자동차 귀신으로 유명하다. 물론 누군가는 단순한 도시전설이라고 치부하지만 그 밤 우리가 느꼈던 것은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미처 풀지 못한 사연이 그 산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